오늘도 핫한 모빌리티 이슈는 이어집니다. 이슈. 첫 번째 이슈부터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한 해를 넘기면서까지 결론이 안 났던 그 이슈. 혹자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새우가 고래를 삼켰다고요. 자, 이렇게까지 표현이 되는 그 이슈 어떤 거죠? 네, 에디슨 모터스가 쌍용 자동차 인수 본 계약에 체결했습니다. 쌍용 자동차의 미래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지난 1월 10일이죠. 쌍용 자동차의 우선 협상 대상자였던 에디슨 모터스가 계약금을 완부를 하면서 본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에디슨 모터스의 매출이 한 해 매출이 약 900억 정도였거든요. 근데 쌍용 자동차의 같은 시기 매출이 2조 9,502억이었다고 합니다. 매출 차이가 30배가 넘게 차이가 나요. 그러다 보니 뭐 여론이든 언론이든 야 이거 새우가 고래 삼킨다 라면서 상당히 좀 걱정스러운 눈으로 보고 있었는데요. 여러 가지 잡음들은 많았지만은 생각보다 착실하게 절차를 밟아 나가고 있습니다. 매우 착실하게 절차를 밟아 나가곤 있지만 본계약이 이제 막 체결됐는데도 불구하고 여론이 좀 부정적인 상황이 있긴 하거든요. 어쩌다 이렇게까지 됐을까요? 네, 사실 쌍용차에 대해서 좀 애잔한 마음, 네. 차 좋아하신다면 다 하나씩 갖고 계실 거예요. 네, 최근에 30년간의 쌍용차의 역사를 들어보면 안 울고서는 배길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네. 맨 처음에 IMF 사태가 터진 다음에 쌍용 자동차가 대우 자동차에 인수가 됐다가 그런 다음 중국의 상하이 자동차에 또 매각이 된 적도 있습니다. 안착이 되나 싶었는데 이번엔 또 인도의 마힌드라 그룹에 인수됐다가 지금의 상황까지 오게 됐는데요. 이렇게 상황이 좀 복잡하고 안착이 없었던 세월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부정적인 여론이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주인이 이렇게 여러 번 바뀌는 과정에서 재정 상황이나 개발 여건이 여유로운 편은 아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여력이 없다 보니까 그때그때 트렌드에 맞게 상품성을 잘 길러내지 못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좀 부정적인 여론들이 나오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 에디슨 모터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쌍용차를 인수하려고 할까요? 네, 우선은 좀 과정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작년 3월에 원래 미국의 자동차 딜러사인 하 오토모티브가 쌍용차를 인수를 하겠다고 자신만만하게 소리를 쳤는데 결국에 무산이 됐어요. 네네. 그러면서 쌍용차를 인수하겠다고 상당히 많은 회사들이 나섰는데 그 중에 에디슨 모터스가 있었고 그러면서 이름을 널리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에디슨 모터스가 결국 작년 9월에요. 인수 입찰에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도 좀 잡음들이 많았어요. 지금까지도. 일단 진행 과정이 몇 번 연기된 거는 기본이고요. 추가 부실이 발견됐다고 좀 인수 가격을 낮춰달라 이런 요청을 에디슨 모터스에서 하기도 했었고요. 대출과 관련해서 산업은행하고 좀 기싸움을 벌이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주변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에디슨 모터스가 과연 쌍용차를 인수할 능력이 있을까? 아니, 인수할 의지나 있을까? 네, 약간 먹튀하려고 그러나 막 그런 생각들을 했었는데 사실 본계약 직전까지만 해도 투자자가 갑자기 투자를 못하겠다 하면서 투자를 좀 유보하는 상황도 있었고요. 이제 인수 자금하고는 별도로 운영 자금으로 좀 지원해 주기로 했었던 금액 관련해서 그 금액의 사용에 관련해서 쌍용차와 좀 마찰을 빚기도 했었죠. 하지만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1월 10일 날 정상적으로 본계약 체결까지 진행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식장 들어가기 전까지는 아무도 그 관계를 모른다. 그럼요. 마치 이 경험이 M&A 시장에도 좀 포함이 되는 것 같아요. 최종 인수 전까지는 모르는 일일 수도 있겠다라는 네. 생각이 드네요. 에디슨 모터스가 상당히 그동안 좀 말이 많았었는데 그런 풍파를 겪고도 왜 굳이 쌍용차를 인수하려고 하느냐? 궁금해요. 네, 이 이유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아는 한 가장 성공한 PD님이세요. 갑자기 왜 네. PD 이야기가 나오죠? 에디슨 모터스의 강영권 회장 네. 있잖아요. SBS 그것이 알고 싶다 PD 출신이세요. 진짜요? 네. 제가 아는 가장 성공한 PD 출신이신데 이분이 여기저기서 인터뷰한 내용들 좀 종합해보고 거기에다가 추측도 살짝 보태서 일단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디슨 모터스 일단은 지금 전기버스를 생산한 업체잖아요. 네. 여기에다가 올해는 전기 트럭, 1톤 트럭까지 생산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에디슨 모터스가 나온 지도 얼마 안 된 기업이고 하다 보니까 아직 차대 개발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노하우가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 중국에서 부품들을 사와서 한국에서 반조립식으로 생산하는 그런 생산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반면에 에디슨 모터스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전기차 기술에 대해서는 분명히 자부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상용차뿐만 아니라 전기 승용차 시장에도 진출을 하고 싶어하는 욕심이 있는 회사고요. 그런데 에디슨 모터스가 규모가 작은 회사예요. 직원이 한 100여 명 정도 되는 회사거든요. 그 다음에 뭐 생산 규모도 적고, 그런 회사가 갑자기 완성차 만들겠다, 이거 쉽지 않거든요. 지금 리비안 봐도 뭐 생산이 안 돼갖고 막 밀리고 있고, 우리나라 삼성차만 봐도 처음에 일본 닛산과 기술 제휴해가지고 차 만들었다가 결국에는 르노 닛산 얼라이언스에 다시 매각했잖아요. 하지만 아예 완성차를 만들었던 쌍용차를 인수를 한다면은 이 쌍용차는 개발 능력도 있고 생산 능력도 있고, 여기에다가 에디슨 모터스가 가진 전기차 기술 개발 능력을 딱 더한다면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을까. 에디슨 모터스는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 과정과 인수 의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들어봤는데, 그럼 본계약 체결이 끝난 거니까 이제 거의 다 됐다고 봐도 될까요? 끝이라고 보면 좋겠지만 이제 시작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죠?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냈던 금액이 150억 원 플러스 155억 원, 305억 원이거든요. 이거는 계약금입니다. 혹시 10%만 냈나요, 지금? 네, 10%만 낸 거고요. 총 인수 자금의 90%를 3월 중에 내야 돼요. 잔금을 치러야 돼요. 산 넘어 산이네요. 네, 이 잔금이 약 2,750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뭐 강영권 회장은 이거 다 마련해 뒀다, 자금력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런 입장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해결이 됐다 손 치더라도 남은 과정이 있어요. 에디슨 모터스하고 쌍용차하고 머리를 맞대고, 야, 그러면은 우리 앞으로 회사를 어떻게 발전을 시킬 거고,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쌓을 것이고, 투자는 어디한테 받아서 돈을 어떻게 굴릴 것이고, 막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회사의 방향성을 기재를 한 회생 계획안을 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그 쌍용차에 돈 받을 사람들, 기관들, 채권단이라고 하거든요.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브리핑을 해야 돼요. 설득을 시켜야 되군요. 네, 그래서 채권단의 3분의 2 이상이 설득해서 오케이 해줘야지 최종적으로 인수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 살짝 얘기 드렸는데요. 주채권단 은행이 산업은행이에요. 그런데 산업은행, 이 에디슨 모터스와 대출 관련해서. 그러게요. 한번 잡음이 있었잖아요.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지 하루 만에 산업은행에도 대출을 요청을 하겠다라고 해서 먹튀 논란이 그때도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관계가 썩 좋지는 않아요. 네, 산업은행이 그때 상당히 발끈했었어요. 그 이후로 계속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거든요. 그런 산업은행이 주채권 은행이다 보니까 사실 에디슨 모터스와 쌍용차가 이 회색 계획안을 산업은행이 마음에 들게 할 수 있는지도 좀 의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좀 상황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까지 다 해서 에디슨 모터스가 쌍용차를 최종적으로 인수를 했다 치더라도요, 쌍용차에 빚이 많아요, 지금. 지금 일단은 무조건 최우선적으로 갚아야 될 빚만 공익채권이라고 해서 이게 규모가 한 7천억 원에서 8천억 원 정도가 되고요. 이제 회사가 어려지니까 쌍용차의 임직원들이 자기의 임금을 뭐 50% 감면을 하고 좀 안 받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밀린 임금 플러스로 관련 이제 부품사에도 납입하지 못한 미지급금 이런 것들 해가지고 총 체납금이 한 1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것들까지 다 마련을 해야 되니까 정말 만만치 않은 상황인 거죠. 마련해야 될 돈이 뭐 1,000억 원 단위가 아니라 1조까지 육박할 수 있다는 산 넘어 산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꼭 저희 또 잘 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잖아요, 사실은. 사실 쌍용차라는 브랜드가 그냥 이렇게 뭐 보내기만은 참 아쉬운 브랜드기도 하고, 내연기관에서 전동화로 그 물결의 흐름이 번져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쌍용차가 전기자동차로 기회를 잘 마련을 한다면 위기를 기회로 극복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요. 당연하죠. 회사가 진짜 어려울 때 그래도 회사를 살려준 난세의 영웅, 한 모델씩 정도는 있더라고요. 그 쌍용차가 대우자동차로부터 나온 이후에 2000년에 쌍용 넥스턴, 1세대 넥스턴이 등장하면서 상당히 많은 인기를 끌었고 상당히 장수한 모델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상하이 자동차 있었을 때 뭐 카이런, 로디우스, 액티온 같은 좀 괴랄한 모델들이 많이 나오긴 했었는데, 그 와중에 액티온 스포츠가 나오면서 한국 유일의 픽업 트럭으로서 시장에서 좀 성공했었던 그런 사례도 있었고요. 마인드라 그룹 소속이었을 때는 티볼리로 상당히 오랜만에 흑자의 맛도 봤었던 그런 기억도 있고요. 이런 모델이 절실하게 필요하지 않을 때인가 싶은데 마침 쌍용차에
J100이라는 모델이 지금 준비가 되어 있어요. 네. 원래 예정대로라면 이게 여름에 출시될 예정인데 과연 이 쌍용의 J100이 쌍용 자동차를 살려줄 수 있을지, 그 다음에 J100을 기반으로 만들고 있는 U100이라는 전기 모델도 있거든요. 이것들이 진짜 지금 현재 현대 기아 자동차가 독점하고 있는 이런 시장에서 오랜만에 전기차로서 좀 대등한 승부 펼칠 수 있는 그런 날을 기대해 봅니다. 좋습니다. 네. 쌍용차 주주분들도 그렇고 에디슨 EV 주주분들도 그렇고 관련해서 이 이슈 궁금해하신 분들 많을 텐데요. 관련된 이슈가 전해지는 때마다 저희 이슈가 체크 도와드릴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